집단적 자위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이제 갖게 된 전쟁을 허용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우려하는 그 마음이 똑같겠죠. 네, 물론 그렇죠. 중국 국내에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해금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로 보고 있거든요. 동아시아 전체에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경종만 울렸다고 생각하고, 예. 네. 그냥 대응은 그냥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까? 중국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중국 언론에서는 연일 동안 일본의 이런 우경화 행보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전 중국 국민들은 한국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사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그 위안부 문제를 부인을 하듯이 중국도 물론 위안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개입되어 있고 또 남경 대학살 자체를 부정을 하고 있고 일본의 우경화 경향으로 인해서 지금 동아시아의 역사가 다시 쓰여질 그런 형국에 와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절체절명의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많이 지금 살아 계십니까? 많이는 아니지만 아마 한국보다는 더 많이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데이터로 봤을 때 2차 세계대전 때 중국에 위안부 유안소가 설치되어 있던 곳은 40몇 개 곳 이상이 된다고 하거든요. 네, 곳곳에 흩어져 살고 계시겠지만은 찾아보면은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은 이렇게 일본에 이미 배상금을 다 받았습니까? 아니면? 아니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들과 마찬가지의 입장입니다. 네, 요구는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중국. 요구는 부분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개인이 나서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 사람들도 있고 또 집단적으로 어떤 단체를 구성해서 국제적으로 일본에 압력을 가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이 우리보다 일본하고 수교를 먼저 했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한 20년 정도 차이가 20년 정도. 날걸요.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발 빠르게 일본은 국교 정상화를 했고요. 우리는 좀 발 늦게 했어요. 중국에서 볼 때는 일본보다는 지금은 한국이 훨씬 가깝지만 그러면 우리가 90년도인가 92년도에 우리가 국교 수립을 했는데 92년도요. 그 전에는 그럼 일본하고 훨씬 더 가까웠겠습니다. 물론 양국 간의 수교가 돼서 경제나 문화, 특히 문화 분야에서 교류가 많이 있었거든요. 일본으로부터 일본하고의 경제 왕래도 있었고 또 중국 사람들이 80년대에 사실 일본에서 만든 드라마를 많이 시청하고 그랬습니다. 양국 민간 우호 교류가 그 전부터 활발히 이루어져 오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좀 냉각기에 들어가긴 했지만요. 한국과 일본이 축구하면 지금은 한국 응원하시겠네요. 지금은 아니라요. 저는 줄곧 한국을 응원을 해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축구하면? 저는 동북 지역 출신이거든요. 중국 동북 쪽에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입니다. 자,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북핵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조선이 핵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나지 않고 있는 것도, 김정은을 만나지 않고 있는 것도 실질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이 얽혀 있겠지만은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장이 아닙니까? 앞에? 가장이라는 단어가, 제일이라는 단어가 안 붙습니까? 부사가? 여기서 이게 점수를 매긴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우리 저우위안 저우위보 우리 지국장은 굉장히 아주 그네를 잘 타시면서 정치적으로 발언을 잘 이렇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 꿈은 원래 외교관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정식 외교관이 아니고 지금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말을 실수를 안 하시고 전 미국과 일본, 중국과 그죠? 그거를 잘하고 절대로 우리 호사카 유지랑 다르게 우리 호사카 선생님은 그거는 오해가 아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일본 쪽의 입장을 그냥 대변이라기보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왕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사람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귀화를 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귀화했고 한국 사람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귀화했습니까? 귀화했습니다. 예. 한국 사람이네요. 실제로 한국 사람이면. 왜 귀화하셨습니까? 왜? 그 한국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한국을 너무 사랑해서요? 2002년도에 월드컵 4강 거기에 많이 요르강해서 귀화 신청을 했고 2003년부터 11년간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지는 26년이 됐고. 근데 너무 그때 저기 나오셔서는 굉장히 일본 편만 들어가지고 내가 굉장히 언제 그런 게? 지난번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제가 그냥. 구로다 선생하고 제가 헷갈리네. 그렇죠. 구로다. 죄송합니다. 그분은 그렇고,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그게 중요하니까. 바로 그것뿐이에요. 제가 자꾸 그러니까 아까 구로다랑 얼굴이 족대식으로 갖고 계시는 거 같아요. 좀 느끼는 거예요, 제가. 느꼈군요.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오해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국가 억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단호한 입장이죠, 가장. 네. 지금까지 그래요. 북핵 지금 4차 핵실험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북핵 평화 없습니다. 평화 별로 없고, 다만은 해결은 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실은 리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인지, 오히려는 북핵 문제는 영원히 해결 안 된다면은, 오히려 상당히 부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은 아까 제가 해외에 대한 그런 미국 사람의 시각이나 입장을 말씀드렸지만, 지난 10년 동안은 미국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외에서 전쟁도 하고 여러 활동했지만은, 미국이란 나라는 원래는 이 고립주의는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가면은 오히려 고립주의 다시 그 전통으로 돌아갈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근데 고립주의. 고립주의. 그래서 누군가를 고립시켜버린다 이런 얘기죠. 자기 해외에서 간섭 안 하고 자기 나라만 생각하는 그런 전통이 자기 스스로. 스스로. 미국이 우리나라만 생각하는 해외 간섭 안 하고. 원래 미국 그런 전통이 오래됐고, 지금 지난 60년 동안의 그런 활동은 이례적인 그런 순간을 삽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부분적으로 그런 쪽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기대는 그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정부가에서는 미국에서는 너무 복잡하고 또 일본이나 대신에 좀 관리해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다는 아니지만은 있어요. 동북아는 머리 아프니까 일본 너희가 우리랑 혈맹이니까 너희가 좀 알아서 좀 해줘라. 배변해줘라. 그러니까 집단적 자위권도 좀 갖고 이렇게 해줘라 이런 얘기군요.